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16년도 2달 남은 거네요. 아니,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해야 될지 2달이나 남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절없이 세월만 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로 위로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좋을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인다거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전보다 전체 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말처럼 말이죠. 11월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임재범의 비상 오늘 여는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11월 첫째 날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갑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지만은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증세를 갖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의 전성기에 대한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젊음이 있을 때셨나요? 좀 더 지혜로워지셨을 때입니까? 돈을 좀 많이 벌 때였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성장했을 때입니까? 건강했을 때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때? 아니면 호젓한 길을 나홀로 걸으면서 인생을 관조할 수 있었을 때입니까? 자, 나의 전성기, 여러분의 전성기 궁금합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죠.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방면의 얘기를 들어보는 특집 전성기를 말하다 준비했는데요. 어제 서울 디자인 위크 총감독을 맡았던 이남희 디자이너에 이어서요. 오늘은 부동산 분야를 살핍니다. 지난주 월요일 기억하시나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로 아주 짧게 만나 뵀던 월급처럼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의 저자 심형석 교수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경제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장만큼은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전세 찾기도 어렵고 월세로 바뀌고 있는 요즘이죠. 노후를 위해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을 수 있는 똘똘한 부동산을 제대로 고르는 법에 대해 오늘 영산대 부동산학과의 심형석 교수 모시고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속 2주를 뵙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큰 틀에서 잠깐의 요약을 해주셨다면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경제가 불황이라고는 해도 부동산 시장은 뭐 오르는 양상이라고 하네요. 근데도 지난주에 이 허투루 투자했다가 실패할 수 있다 하셨거든요. 예. 경제가 오르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뭐 그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그 저성장하는 추세고요. 네. 2010년 이후로 본다 그러면 최근이 이제 가장 그 부동산 시장이 좋은데요. 그렇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한 3%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2010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그 시세 차익에서 이제 운영 수익으로 많이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이제 돈을 잃으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건물, 점포, 오피스텔 사실 이게 존재가 있는 거,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실패를 하고 잘못 투자했다가 노후에 고생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좀 살폈습니다. 실패한 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이제 2010년 이전에는 저희가 그 투자를 언제 하는가가 중요했거든요. 네. 투자 시점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만큼 이제 시세 차익도 나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점보다는 이제 상품의 경쟁력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따지지 않으시고 시점만을 너무 고려한 투자하시는 뭐 이런 부분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상품을 따지시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운영 수익 쪽에 좀 초점을 두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시세 차익에 초점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운영 수익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네. 그 위험이 더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위험을 좀 이렇게 줄이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그냥 시점만을 고려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목이 좋고 사람들 탐내는 그런 쪽의 장소일 텐데 예. 그럼 워낙 처음부터 비싸게 구입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리스크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상가 같은 부동산이 대표적인 데인데요. 네. 뭐 요즘은 그 1층의 시세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 한 10평 정도를 창업하시더라도 실제로 한 1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당 5천이요. 예. 단지 내 상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1층 상가들이 보통 그 정도인데요. 뭐 상가 전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그러다 보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네. 과거와 다르게 이런 아파트에서 전세 사시는 분하고 다르게 이분들은 그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이제 장사가 안 되면 떠나실 거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네. 좀 불편하면 떠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걸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전세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네.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공실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신 분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 내용 중에 지금과 같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수요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다. 은퇴 계층은 오히려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희 주청취층이 바로 중장년층, 은퇴 계층에 해당합니다. 예. 은퇴 계층이 특히 그런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퇴 계층으로 가실수록 더 유동성이 좋은 현금성 자산들을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제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셔서 투자하셨는데 사실은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를 원하시는 대로 못 받으실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또 현금성 자산이 아닐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좀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위험보다는 너무 이제 수익률에 집착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니까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잃지 않고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돈을 버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럼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품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시라는 거죠. 이를테면 전세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임차인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전세형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임차인이고요. 네. 전세는 이제 줄을 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월세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창업을 그 시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임차인을 목적형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목적형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형 임차인하고 다르게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청취층에 계신 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크든 작든 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현금 수입은 점점 줄어들거나 멈추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있는 집을 처분하고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 확실하게 대출을 받고 내가 수익을 얻자라고 어떤 소위 말해서 딜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조차 섣불리 하기 어려우시다는 거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유동화시킬 수도 충분히 있고요. 그거 이제 주택연금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그걸 어떻게 정리하시고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 넘겨가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겁니다. 먼저 이제 위험을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형 부동산을 하시더라도 그 위험이 없는 쪽, 위험이라 그러면 이제 공실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익률에 대한 위험만 따지시는데요. 수익률에 대한 위험은 공실에 대한 위험을 줄이시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전세형 부동산은 임차인이 손바꿈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세는 오릅니다. 근데 그 월세 받는 부동산은 임차인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그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월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이 어느 정도쯤 되면 이쯤이면 괜찮다. 덜 위험하고
덜 손해본다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대략 금리의 한 3-4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략 최근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6%의 수익률을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가 1%대인데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높은 수익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투자에 따르는 다양한 경비라든지 위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 그러면 그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도 있지만 거래에 따른 비용도 많거든요. 네네. 등기도 하셔야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셔야 되고 또 가지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내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비용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5-6%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동산 투자가 어쨌든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 주거용 월세로 놓는다거나 상가 투자한다든 각각 형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한 2-3가지 형태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수익률이 사실은 제일 높은 것은 상가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네. 뭐 소형 빌딩 순으로 좀 낮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셔야 될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운영 수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이야기할 때는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운영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 나는 자본 수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소형 빌딩 같은 경우는 운영 수익이 적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세 차익 즉 자본 수익은 다른 것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익률을 생각하실 때는 그 운영 수익과 함께 그 시세 차익인 자본 차익도 분명히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 말씀은 소형 빌딩은 일단 오르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에 이제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소형 빌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빌딩의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월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제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다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소형 빌딩은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아마 가지고 계신 자금들을 거의 다 투입하셔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위험이 이제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다 고려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네, 구입도 하시는데 필요한 자금도 있고요. 그 보통 최근에는 한 50억 정도 서울 쪽에서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한 2-3층 되는 건물. 예, 꼬마 빌딩입니다. 예. 제가 막 이런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빌딩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뭐 수백억 수천억 정도니까요. 네. 뭐 그게 비하면 작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최근에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자금력이 상당히 필요하죠. 대신에 이제 올인에 따르는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네. 네. 그 7062님이요. 얼마 전 강릉 쪽에 수익형 호텔을 계약했는데요. 수익형 호텔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텔을 분양한다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그 상당히 최근에야 이제 호텔도 분양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네네. 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고 하니까 뭔가 이제 호텔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수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마 그 수도권 쪽에 인력 그 관광객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에 따른 이제 수요들을 좀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네. 진짜 분양형 호텔인지 우리가 그 법적으로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불법으로 이제 운영되는 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이제 공유 경제를 하는 숙박 업체에서 이제 최근엔 그런 업체들을 이제 퇴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운영사인지, 예, 최근에 이제 그 L사라고 해서 네. 아주 유명한 호텔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국에도 한 120여 개 정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직영이 아니고 거의 다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냥 그 브랜드만 빌려주는 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영인지 또 프랜차이즈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직영이 해보시는 안전한 게 거죠. 예, 당연히. 아무래도 네. 그쪽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하는 많이 것이 가니까. 좋겠죠. 네. 예. 0936님, 마곡지구 아파트 투자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마곡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이건 그럼 확실한 거 아닌가? 많이 네. 올랐을 겁니다. 아, 예, 이미? 예, 이미 네. 많이 올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많이 올랐지만 아직 우리가 가장 큰 입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가 아직 입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정도 입주를 하는데요. 네. 아마 2020년 정도에 아마 기업들의 입주가 대충 마무리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개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자고 들면은 공부가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사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 서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그냥 집은 사는 곳이고 그리고 그냥 투자든지 뭔가 어디 베팅을 한다든지 이거 진짜 엄두가 안 나거든요. 아 그런 거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 건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을 보면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에 관해 내가 마음을 갖고 준비해 막연히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선수들만 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 주변에 보시면 다 이제 우리들하고 같은 분들이세요. 네. 예, 우리가 보통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에 보시면 좋은 재테크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갈증을 해소하시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투자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좀 내공을 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니고 오히려 덜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가면 막 줄을 밤새 서 있고 청약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데 가보면 저만 해도 저기 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가장 이제 무서운 욕구가 결핍에 대한 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인데요. 네. 그걸 이제 모델하우스라든지 주택사업자분들이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줄 서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예, 아니더라도 좋은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예. 5579님.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본다고 하던데 아파트 구입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금방 이제 말씀하신 거 자산 설계라든지 네. 자산 관리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의하신 우리 청취자분이 어떤 자산 상태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집이 없다고 하시면 저는 시기를 고려하지 마시고 좋은 상품을 그냥 사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이럴 가능성은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거의 1% 이하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언제든지 좋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0032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고정금리가 더 나은가요? 이자가 어떻게 변동될지 걱정입니다. 이제 금융 얘기까지. 예. 2, 3년 전에도 네. 비슷한 고민들을 다들 하셨는데요. 네. 그때 고정금리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예, 왜냐하면 곧 금리가 오를 거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3년간 지났지만 금리는 별로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변동금리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 은행에 네. 가셔가지고 우리 하기는. 상담사분들하고 네. 좋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1층이 너무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1층 외에는 상권이 거의 죽는다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럴 경우 1층이 아닌 경우에 이제 투자금도 날리는 경우도
싶지 않습니까? 상가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ABC가 있다면. 예, 뭐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상가는 사실은 1층만 상가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그 오피스형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그 위에 들어와 있는 업종을 보시면 병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업으로 볼 때는 좀 오피스형에 가까운 상가거든요. 예. 그래서 1층을 구입하시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를 좀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용 면적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렇다 그러면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전용률이 높은 상가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전용률이 높다는 거는 공용 면적이 좁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용 면적은 뭐냐 그러면 그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게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한 상가는 이제 한두 번은 갈 수는 있는데요. 네네. 계속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용 면적이 적절한 데를 고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가는 무조건 영업주가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입니다. 본인이 이제 상가를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래서 아주 좀 경험이 많은 영업주를 잘 만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분양 상가가 위험하다는 게 신규 상가죠. 신규 네. 상가가 위험하다는 거는 아주 잘하시는 영업주 같은 경우는 분양 상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상권이 형성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분양 상가보다는 기존의 상가들 중에 뭐 좋은 프랜차이즈가 이미 검증된 예, 네. 이미 검증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상가는 유의하셔야 될 게 비싼 거를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적절한 거를 이제 싸게 구입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제 60점짜리 상가를 40%에 사지 말고 네. 80점짜리 상가를 80%에 사라.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2682님이 아파텔 투자는 요즘 어떤가요? 삼성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아파텔은 이제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합친 말인데요. 네. 좀 그 방이 한두 개 있는 정도로 예, 규모가 큰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아파텔이라는 상품은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기 하기보다는 아파트에 가까운 상품이라고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삼성지구 같으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뭐 은평구보다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월세로 이렇게 전체를 돌리시기에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따지고 운영 수익이 높고 자본 차익만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저렴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0741님.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다들 말립니다. 서울에서 사라고 그런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뭐 전문가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른 데들도 꽤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2006년, 2007년 정도의 가격을 이제 회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에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청취자들이 사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으신 것들을 좀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존 우리 전세형 부동산을 네. 월세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네. 도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계속 순차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기존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을 또 상가주택으로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부동산은 문제이지 네. 그 상품이 원래 수익형이냐
뭐 전세형이냐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대원칙은 잃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경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위험 요인을 크게 보시고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네. 보통 저한테도 이제 상의를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네. 계약금을 거신 다음에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해줄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전문가, 특히나 현장 전문가입니다. 예.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투자도 하시고 이러는 분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네. 가장 전문가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분하고 꼭 상의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상가 말씀하실 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상가를 네. 이제 또 잘 고르시는 분은 네. 또 뭐 그런 거를 잘 발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영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세요? 라고 문자 주제를 어제 이어서 같이 내드렸습니다. 4216님, 안녕하세요. 46세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품질 책임자입니다. 전성기, 몸은 말랐어도 제 전공이자 업무 분야에서 전국의 제조 산업 분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기가 전성기입니다. 지금도 유지는 되지만 4년 전 교통사고 때 다쳐서 수술을 한 후부터는 전성기 때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2357님, 나의 전성기. 젊었을 때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전성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전성기가 아니었죠. 실패를 하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큰딸은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작은딸은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하고 저는 나름 주어진 일을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행복한 전성기란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지세요. 1305님, 내 전성기는 20, 30대 때 대서양을 누비던 때가 월급도 공무원의 3배쯤 최고였던 것 같아요. 70이 넘은 나이에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원양어선 타셨나요? 0145님. 아, 나의 전성기는 군 제대 말년의 육군 병장 때였죠. 벌써 40년 지났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9358님, 익선 씨 안녕하세요. 저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에요. 아들들도 다 크고 더 늙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고 섬 여행 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돈도 벌고 있고 놀러도 다닐 수 있는 건강도 있는 바로 지금이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253님, 저는 20대 후반 1년여 동안 피치 못하게 실업자로 있을 때 좋아하던 책을 미치도록 읽었던 그때가 저의 문화적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그때 읽은 책의 절반도 못 읽은 40대 중반이 되고 보니 그때 얼마나 열심히 집중하면서 읽었던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문자 주신 것 고맙습니다. 자, 7062님 그리고 0145님 새싹분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 이승철의 소녀시대로 정해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